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진목의 지식TV의 고진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17강인데요. 백신혜라는 소설가가 있었어요. 백신혜의 단편소설 적빈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적빈에서 이 적자가 무슨 뜻일까? 적의 뜻은 무슨? 우리가 이제 이 백신혜 씨 하면은 일제 강점기 시대의 여류문인이란 말이에요. 백신혜, 원래 이름은 이게 아니었는데 백신혜로 이제 개명을 했습니다. 믿을 신자 이제 사랑의 자, 그래서 백신혜. 일제 강점기 시대의 여류 문이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한 여성들이 무슨 뭐 거의 없었잖아요. 신여성이라고 그래갖고 뭐 국민의 무슨 1%는커녕 뭐 0.1% 뭐 그 정도나 됐을까요? 그런데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동경으로 유학을 갔다 오거나 뭐 이러시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좀 지식인이죠, 지식인. 소위 말하는 지식인인데, 그 지식인이 일제 강점기 시대를 살아나가는 방식에는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와 일제 시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약간의 저항하는 삶을 살거나, 또는 될 대로 되라 하고 하는 사람, 이렇게 둘가 있겠지만, 백신혜 씨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학적 소양을 통해서 여러 소설을 집필해서 발표하면서 이렇게 저항한 그런 문학가, 여류 문학가입니다. 이 적빈이라는 소설은 적빈, 이 소설은 이게 1934년에 잡지 개벽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개벽이라는 잡지에 연재됐어요. 연재되면서 유명해진 소설이다.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요. 요게 이제 요새는 요런 식으로 나와요. 책이. 백신혜 단편소설 16선. 그래서 그냥 한글로 그냥 적빈 그랬죠. 그래서 요즘 우리 사람들은 이 적빈이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이게 가난할 빈자입니다. 가난하다 할 때 가난할 빈.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거잖아요. 적이 무슨 뜻이냐,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가 붓다, 그런 게 붓다. 붉을 적. 적기, 붉은 깃발, 이런 얘기죠. 붓다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완전하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할 적자예요. 완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퍼펙트. 여기서는요, 이 적빈이라는 이 단어는요, 붉을 적이 아니라 완전할 적, 완전할. 여기서 말하는 적은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빈이란 완전한 가난이다. 적빈의 뜻은 더 이상 가난해질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가난.
예? 완전한 가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의 가난. 예? 더 이상 뭐 곤궁할 수 없는, 공공할 수 없는, 진짜 비참한 가난. 비참한 가난. 선생님이 어렸을 적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좀 비속어 같으지만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에 무슨 뭐 세 끼를 어떻게 먹어야 한 끼 먹기도 바쁘고, 그게 이제 그렇게 가난한 상태를 적빈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왜 가난한가? 왜 가난하냐 이거예요. 왜 먹을 게 없냐 이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일제강점기니까 그렇죠. 일제강점기가 1910년에서부터 1945년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1905년 외교권 뺏기고서부터도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서부터 1945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반백년이 일제강점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36년만 일제강점기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에서부터도 일제의 횡포가 심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서는 이 새끼들이 우리나라가 평야가 많은 남쪽 지방은 평야가 많아가지고 곡창지대지 않습니까? 쌀 뭐 이런 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에는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조나 수수 이런 것들, 옥수수 이런 것들이 재배가 되고, 남쪽에는 쌀, 미고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산이 돼서 서로 이제 이렇게 교류가 되면서 북쪽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우리가 쌀과 고기 반찬해서 배불리 잘 먹던 민족이었는데, 이 일본 놈들이 말이죠, 무력으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냥 강탈해가지고, 그 또 더더군다나 태평양 전쟁 뭐 이런 거 일으키기 바로 직전에, 뭐 중일 전쟁, 그 다음에 러일 전쟁 뭐 이런 걸 통해 가면서 이 새끼들이 전쟁 물자를 징발한답시고 뭐 하다못해 양은 노쇠 그릇 같은 거 다 뜯어가고, 그 다음에 강제로 그냥 토지를 병탈하고 이러면서, 정작 우리 농사 짓는 우리 백성들은 실제로 벼농사를 짓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은 하나도 제대로 갖지도 못하고 수탈당하는, 그야말로 정말 민족 수탈 순환의 시대를 살았던 그 질곡의 역사 속에서 백신의 이 적빈이라는 소설을, 그런 시대적 아픈 배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란다. 여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 사람은 똥 힘으로 사는데, 뱃속에 있는 똥의 힘으로 사는데, 그러면서 똥 누는 것도 아까워하는 그런 거 아픈 문장이 들어있어요. 자, 그 같은 요건 뭐 차츰 좀 이따 더 진행하기로 하고, 한자 적이 이 완전하다라는 뜻을 지니는 몇 가지 사례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한자어로 적나라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적나라. 이것도 이제 써보면 이게 이게 벗을 나자거든요. 벗을 나자. 벗을 나자가 두 개가 이렇게 붙으면 정나나가 아니라 정나라 이렇게 이제 활음조 현상이니까 부드럽게 적나라하다. 이건 완전히 벌거벗은 이런 뜻이죠. 완전히 벌거벗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게 감추거나 뭐 이러지 않고 완전히 알몸으로 드러난 상태를 적나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목이 여기 나자가 요 나자가 또 파생되는데 요 벗을 나자에서 요 벗을 나자 벗을 나자에서 파생된 단어가 또 나목이라는 게 있죠. 나목 나체라는 말도 있죠. 나체 완전히 벗은 몸 그죠? 다 벗은 몸이라고 그래야지. 다 벗은 몸. 다 벗은 몸. 그다음에 나목이라는 말도 있어요. 나목. 잎사귀가 떨어져 가지고 잎새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야말로 그냥 가지만 있는 그런 나무를 우리가 나목이라고 그러죠. 겨울철에서 보는 나무들이 대부분 나목이죠. 나목 위에 이렇게 잔설이 이렇게 눈이 쌓이고 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래요. 하여튼 간에 여기서 말하는 용이 적나라하다 할 때 이 불글적자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뜻이라는 걸 알지 않으면 적나라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 백신의 장편 소설의 이 적빈 완전한 가난 참 가슴 아픈 얘기가 되는데요. 한번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적빈의 등장인물 주인공은 매촌댁이라는 늙은이에요. 매촌댁 늙은이 여자죠. 한 60세 가량 된 여자인 것 같아요. 이 양반가의 후손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양반이지 무슨 뭐 지체 가문이 양반이냐 이거예요. 돈 없으면 뭐 무시당하기 마찬가지니까 가난하니까 가난한 늙은이에요. 양반 때 후손이지만 가난한 늙은이. 그러니까 돈 없는 과부죠. 과부. 남편은 또 죽었어요. 돈 과부인 매촌댁이라는 분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 이 매촌댁의 큰아들이 돼지야. 돼지. 아유 이름도 참 돼지. 이게 큰아들인데 애새끼가 말이죠. 완전히 지 처먹는 것만 알고 말이죠. 술 처먹고 담배 피고 그냥 지만 알아요. 그냥 다른 뭐 부모고 동생이고 간에 그냥 뭐 마누라고 간에 그냥 먹을 거에 눈깔이 벌게가지고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아구아구 달려들어서 그냥 아구아구 그냥 다 처먹는 그런 그 아주 심성 못돼 처먹은 놈 새끼 돼지라는 새끼가 하나 나오고요. 이 돼지의 처가 있죠. 돼지의 처. 그게 큰 며느리겠죠. 큰 며느리는 둘째인 작은 며느리보다 늦게 시집을 하는데 돼지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어요. 그렇지만 돼지한테 이거 뭐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오는데 이 단점이 하나 있다면 돼지의 처죠. 이건 돼지의 처. 근데 이분이 이 큰 며느리는 단점이 하나 있다면 말을 못해요. 벙어리예요. 벙어리인데 벙어리니까 이제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좀 단점이 있는 그런 분인데 뭐 이목구비 뚜렷하고 사지육신 멀쩡한 그런 벙어리가 이제
며느리로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뭐 돼지 새끼가 좋아가지고 막 해볼래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이제 극중에서는 큰 며느리가 임신을 합니다. 임신 중인 상태에 있는 거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이게 아주 처음에는 성실했어요.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성실했다 이거. 성실해서 남의 집 살이 하가면서 그 고공살이 나무 집살이를 하면 이제 1년 동안 일을 해주고 나면 1년에 몰쳐서 이제 돈으로나 곡식으로 이렇게 머슴 살았으니까 그 삭슬 쳐줍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몇 년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둘째 며느리가 생깁니다. 둘째 며느리가 생기는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 이 둘째 아들 놈이 이 정신이 헷가닥 했는지 아니면은 한 60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때 돈으로 6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는가 봐요. 1930년대경에 이 60원이라는 돈을 모을 때까지는 남의 집살이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밭대기라도 논이라도 좀 몇 마지기 사서 조금이라도 사서 내 농사를 한번 져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일념으로 돈을 모았는데 이걸 주변에서 이거 저기 해서 이걸 2배로도 튀기면은 더 많이 상할 거고 3배로 튀기면은 땅을 더 많이 살 거 아니냐 이런 꼬임에 넘어가서 그런 꼬임을 하는 나쁜 놈들이 있죠. 꼭 주변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미련하게도 이 60원을 노름으로 탕진합니다. 이게 노름으로 전부 탕진해 버립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그냥 이게 자기가 그동안 5, 6년 동안 벌었던 돈을 그 게임에 그 친구 새끼들 뭐 이런 새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알게 먹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면 작전에 걸린 거지. 작전에. 그래가지고 타짜가 이제 끼고 이래가지고 이제 얘 거를 돈을 탁탁 털어먹은 거죠. 그걸 모르고 이제 순진하게 둘째 아들은 이게 노름에 탕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남 집살이 하러 갈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뭐 이러냐 그러고서 그냥 폐인처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둘째 며느리가 그냥 애가 달아서 둘째 며느리가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또 사돈팔이 뭐 이렇게 해서 간신히 이제 목숨만 연명하고 사는데 그 이제 매천댁은 둘째 아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이제 매천댁이 여기저기 일하면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곡식 얻어다가 끓여 먹고 이제 그렇게 살아요. 비참하게. 근데 또 이게 둘째 며느리도 임신을 합니다. 거의 동시에 첫째 며느리나 둘째 며느리가 거의 임신을 해서 뭐 그래도 집안의 경사 사실은 기쁜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고도 있는 상태인데 작은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가 먼저 임신을 한 다음에 이제 해산을 합니다. 해산이라는 건 이제 애를 낳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해산을 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매촌댁 늙은이는 작은 며느리가 해산했어도 쌀 한 톨이 없어 주인 댁에 가서 쌀을 얻어다가 산모에게 끓여주고 산모에는 둘째 며느리죠. 산모인 둘째 며느리에게 밥을 끓여주고 며칠 전에 품팔이로 얻어다가 감춰둔 돼지 새끼 알면 다 뜯어먹으니까 감춰둔
보리쌀 2대를 가져다 주면서도 밥 하나를 못 먹고 맏아들 집으로 돌아오다가 맏아들 집으로 돌아오다가 뒤가 마려워 보려 하는데, 뒤라는 얘기는 이제 배변인 똥이 마렵다는 거죠. 뒤가 마려워 보려 하는데, 에휴, 사람은 똥 힘으로 사는데 하면서 뒤를 보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집에 간들 밥 한 술 남겨 두었을 리가 만무한데, 돼지네 집에 간들 만무한데 똥마저 누워버리면 당장에 거꾸로질 것 같아. 똥이 배에 있을 땐 그래도 배가 든든한데 똥을 누워버리면 허하니까 당장에 거꾸로질 것 같아. 그대로 뒤를 보지 않고 만다. 참 기가 막히고 가슴이 미어지는 대목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지? 정말 야, 진짜 먹을 게 없어 먹지도 못하고 빙빙빙빙 정신이 도는데, 작은 며느리가 해산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며칠 전에 얻어다가 상품으로 팔아서 마련했던 거를 보리쌀 2대를 이걸 갖다 주고 빈손으로 돌아서 가다가, 그래도 똥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안 먹어도 뭐 3일이나 4일이나 또는 일주일이나 똥이 마렵기 마련 아니에요. 이 똥을 누려고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힘만 주지 똥이 나오겠어요? 이게 초근목피로 연명한 사람들이 풀초잖아요. 풀초, 촉은 뿌리, 나무 뿌리, 목피, 나무 껍질, 촉은 목피로 연명하던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이 소화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셀룰로스가 이게 잘 분해가 안 되는데, 이게 똥이 딱딱하게 엉겨 붙어가지고 우선 똥구멍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이런 상태인데, 아무리 힘을 뻑뻑 줘봤자 허튼만 들고 기운만 드는데, 가만히 있자. 이렇게 아니라 이 똥을 내가 뭐로 놓지? 사람은 똥 힘으로 사는데, 그러면서 다시 추스리 어서 똥을 안 본다. 이게 뒤를 보지 않는다. 그런 이게. 자, 이 소설의 마지막 구절이 기가 막힌데 말입니다. 마지막 결국 마지막 구가 이랬습니다. 그는 흘러내리는 옷을 연방 움켜잡아 올리며 코끼리 껍질 같은 몸뚱이를 벌름거리는 그대로 뒤가 마려운 것을 무시하려고 입을 꼭 다문 채 아물거리는 어두운 길을 줄다름치는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문장인데, 1930년대의 아픔을 그린 소설가들이 왜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두시 많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여류민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 백신혜 씨는 부유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소학교, 사범학교를 나와서 소학교 선생으로도 근무를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해요. 결혼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혼하고 이제 혼자 독립해서 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왕성한 문학 저술 활동을 거치죠. 결국 이제 우리 아픈 시대의 그 소설가인 분이다.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다뤄졌던 소설 작품들을 여기 그 에세이라는 그 잡지사 출판사에서 이렇게 시리즈로 묶어서 이렇게 편찬을 한 거예요. 적빈. 그래서 선생님이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적빈에 대해서 읽어보고 이 이외의 작품들도 많이 재미난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봤는데 아무튼 한글로만 적빈 그러면 무슨 말인지 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적자가 무슨 붉을 적자가 아니고 완전한 적자라는 거. 네이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적빈 이럴 때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나온다. 그냥 적자가 붉을 적자 이렇게만 나와요. 뭐 붉은 가난입니까? 아니죠. 이게 완전하다. 그래서 완전한 몸, 완전히 드러난 몸, 적나라하다, 나체, 나목 이런 데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해서 우리 어휘 실력을 좀 더 이렇게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그런 좀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